남한에서는 문화재, 북한에서는 민족유산으로 불린다. 북한 국보유적 제1호는 평양성이다. 안녕하세요. 남북통합문화센터 인문화 소통과정 강의를 맡게 된 남북역사학자협의회 연구원 남보라입니다. 북한의 문화유산은 어떤 것이 있을지 북한의 문화유산 현황부터 관리체계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북한은 일제강점기 때 제정된 조선,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보존령을 국가 이념에 맞춰 수정하여 광복 이듬해인 1946년 4월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보존령을 반포를 통해 법적인 문화유산 관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변화를 거쳐 2015년에 제정된 민족유산보호법을 개정하여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선 광복 이후 혼란한 상황 속에서 문화유산의 훼손을 막고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광복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속해서 일제가 문화유산을 수탈하고 훼손한 만행들과 한반도 남반부의 유산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북한은 법을 통해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있음을 알려 애국심을 고취하고 정신적 지지 기반을 확립하며 민족의 수호자로 자리매김하고자 하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북한은 문화유산을 민족유산 혹은 민족문화유산으로 칭하고 있는데요. 민족유산은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 전통, 민족의 정기와 넋이 깃들어 있으며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를 가지는 나라의 귀중한 재부로 정의하고 물질유산과 비물질유산, 자연유산으로 구분합니다. 북한은 민족유산을 사회주의 계급 교양의 자료이며 반제 계급 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와 문화유산, 민족유산 모두 북한 사전에 등록된 단어이지만 북한에서는 최근 10년 사이 민족유산 혹은 민족문화유산이라는 용어를 집중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2001년에 창간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역사 등을 주제로 한 연석관행물의 이름이 민족문화유산인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잡지는 2019년 민족유산으로 이름을 변경하였는데 문화유산과 자연유산까지 포괄하는 민족유산과 민족문화유산을 구분하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문화재는 선조들이 남겨놓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유물이나 유산들의 제보로 과거에는 종종 사용하던 단어이지만 최근에는 제한적으로 사용합니다. 최근 5년 사이 노동신문이나 인터넷 선전 매체를 보면 약탈과 관련하여서는 문화재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물질적인 부분을 더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이 과거에 감행한 날강도적인 조선 문화재 파괴와 약탈 범죄와 같은 기사나 우리 민족의 문화재들을 마구 약탈한 날강도라는 기사처럼 약탈과 파괴의 대상으로 문화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문화유산 관련 법제는 계속 변화했지만 유형의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이 집중적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았는데요. 2012년 문화유산보호법의 제정을 통해 역사유적과 역사유물로 나뉘어 있던 문화유물을 물질문화유물이라고 하였고 추가로 우리의 무형문화유산과 유사한 역사적 및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큰 언어, 구전문화, 무대예술, 사회적 전통 및 관습, 각종 예식과 명절 행사, 자연과 사회에 대한 지식, 경험, 전통 수공예술, 의학, 조선요리, 민속놀이 같은 것을 비물질 문화유산으로 명명하여 법적 보호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문화유산 보호법은 3년 남짓 유지되다가 이 법을 토대로 발전시킨 2015년 민족유산 보호법을 통해 비물질 유산으로 이어져 보호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민족유산은 물질유산과 비물질유산, 자연유산으로 구분합니다. 물질유산은 우리의 유형문화재와 비슷하며 역사유적과 역사유물로 나뉩니다. 비물질유산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의 무형문화재와 매우 유사한 개념입니다. 자연유산은 이름에서도 느껴지듯이 우리의 자연문화재와 비슷하며 명승지와 천연기념물이 해당됩니다.
북한은 민족문화유산을 물질유산과 비물질유산, 자연유산으로 구분한 후 심의평가를 통해 물질유산 중에 역사유적은 국보유적과 보존유적으로, 역사유물은 국보유물과 중국보유물, 일반유물로 등록합니다. 비물질유산은 국가비물질유산과 지방비물질유산으로, 자연유산은 명승지와 천연기념물로 평가하여 등록합니다. 북한에서 문화유산은 목록을 외부에 공식적으로 공개하고 있지 않아서 국내에 알려진 내용을 토대로 보자면 국보유적은 약 193개소, 보존유적은 적어도 1000개소 이상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물질유산은 2012년부터 보도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국가비물질유산은 116개 이상, 비물질유산은 18개 이상 등록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북한의 관리 방식이 알려진 유적을 대상으로 말씀드리면 북한은 중앙과 지방으로 나누어 관리하는데요. 중앙기관인 민족유산보호국에서 지도와 계획 및 감독의 역할을 담당하고 각 도, 시, 군, 인민위원회에 있는 해당 부서들과 각 도, 시, 군, 민족유산보호관리소에서 각지에 있는 유적들을 보호관리합니다. 개성에 있는 고려공성 만월대를 예를 들면 민족유산보호국이 주도적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독하며 개성시 인민위원회의 해당 부서와 개성시 민족유산보호관리소가 수립된 계획을 수행합니다. 한편 당국릉이나 왕건왕릉처럼 규모가 크고 국가의 관심을 받는 유적은 왕건왕릉보호관리소와 같이 개별 유적 단위 보호관리소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네, 학교가 문화유산을 담당하는 담당 기관으로 정해지기도 합니다. 북한에서는 문화유산을 전문 조직의 지휘 아래 기관, 기업, 단체, 학교 등이 분담하여 관리하고 있는데요. 일종의 사회적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성 만월대는 만월중학교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4월과 11월을 민족유산 애호월간으로 지정하여 문화유산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한반도의 북쪽에 위치한 만큼 그곳에 위치했던 과거 역사 속 고구려, 발해, 고려의 유산이 많으며 청동기 시대의 유산도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것은 평양과 개성 일대의 문화유산일 것입니다. 북한 국보유적 제1호로 알려진 평양성을 비롯하여 평양성 중성의 서문인 보통문과 내성의 동문인 대동문 등이 있으며 고구려의 왕궁터인 안악궁터, 고구려 산성인 대선상성 등이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평양과 남포, 안악 일대에는 남녀 인물 초상화와 생활 풍속과 관련된 내용 등의 벽화가 있는 안악3호분, 통로 좌우에 팔각 돌기둥이 하나씩 세워진 것이 특징적인 쌍용총, 대성상 고구려 고분군, 진파리 고분군, 강서 산묘 등과 같은 고구려 고분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과거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에는 고려와 관련한 유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고려 궁성인 만월대와 고려시대 개성시가를 둘러쌌던 개성성, 조선시대 재건된 고려시대 국가 최고의 교육기관이었던 성균관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개성 시내 가운데에는 개성의 상징처럼 개성성의 정문인 남대문이 있고 그 문루에는 연복사 종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성 일대에는 새롭게 개건한 왕건왕릉을 비롯하여 현재 북한에서는 경효왕릉이라고 부르는 공빈왕릉 등 고려 왕릉이 곳곳에 있어 개성이 고려의 수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북한에서 문화재는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어떻게 관리되는지, 그리고 평양과 개성에는 어떤 문화유산이 있는지 잘 살펴보셨나요? 재미있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2부에서는 북한의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문화유산을 매개로 한 남북 교류 협력의 역사와 전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